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선 시즌이 다가오니까 정치권은 이른바 칼퇴근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칼퇴근을 가장 서정적으로 표현한 정치인, 바로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지금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2015년 OECD에 보고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 2246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장시간 노동시간을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이 1766시간이니까 우리는 이보다 347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43일을 더 일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 정도면 진짜 칼퇴근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발전 단계를 보면 생존을 위한 노동 단계,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노동 자체를 즐기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건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시간 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접으면서 조기 대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제일 주목받는 분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초미의 그 정치인 관심사가 좀 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범여권으로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이 범여권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한쪽에서는 러브콜, 한쪽에서는 견제론. 이 좀 교차하고 있죠. 이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그 새누리당의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어제도 이 황교안 대행이 그 대선에 나가겠다고 당을 선택을 한다면 새누리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좀 구애를 했습니다. 예. 또 그 황교안 대행이 그 문재인 전 대표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바른정당에서는 그 잇따라 좀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예. 이 정병국 대표 어제 그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분이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 여론조사에 그게 황교안 권한대행을 얻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제 이런 말까지 했고요. 이 장제원 대변인은 만약 출마한다면 박근혜 정권 이 실패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야권으로서는 가장 상대하기 가벼운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 얘기는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예. 범여권 자체가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기도 그런 합니다. 의식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 질문 참석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정치권과의 일종의 그 예. 말하자면 힘겨루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그 지난 1일 이제 말하자면 이번 그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를 하면서 이 대정부 질문 때 황교안 권한대행을 출석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황교안 대행이 어제 이제 그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 경청을 하겠지만 이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그 대정부 질문 참석 문제는 유감이다.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경미 대변인 이 사진 찍으러 다닐 시간은 있어도 국회에 나올 시간은 없느냐 이렇게 좀 반박하고 나섰다고 하죠. 예. 여느 대권 주자 못지않은 행보를 즉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이 국회에 나와서 그 질문을 듣고 답변할 시간은 없느냐 이러면서 이제 국회 출석을 좀 촉구를 했는데요. 황교안 대행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사당이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국민의당과 통합 제안하면서 이 연립정부 협상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아주 그냥 국민의당을 고사시키려고 그러나. 아, 그런가요? 이 공개적인 제안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 이걸 정말 성사를 시키겠다고 한다면 사실 뭐 물밑 접촉, 협상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사라진 시대인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그 국민의당 뭐 당장 즉각 그런 말은 이제 다시는 그 꺼내지도 말라 이러면서 좀 반발하고 나섰죠. 예. 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터이니 그런 제안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우리 당에 대한 예의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도 선거 전에만 하는 그 식상한 얘기다. 이러면서 좀 한마디로 이제 잘났습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 국민의당을 흔들려는 그 모략이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할 때 국민의당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게요. 이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그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다가 다시 탈당을 해서 다시 복당하는 민주당 쪽으로 복당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당원 당규상 1년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사면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당 그것과 합쳐지면 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뭐 김부겸 의원이랄까 아니면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뭐 이 공동정부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는 못하고 이제 우상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제 돌발적으로 또 이제 제안을 하니까 상당히 좀 파열음이 좀 나는 것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2부에서 직접 우상호 원내대표로부터 입장을 들어보겠고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복경적인 경선 체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그 이 연정 문제를 놓고 안희정 충남지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 야권 공동정부의 그 필요성을 좀 역설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야권만의 연정이냐 아니면 그 범여권까지 포함하는 대연정이냐 이제 이런 논란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안희정 그 충남도지사가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되면은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그 대연정의 헌법적 가치를 좀 실현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 의석수 과반이 턱없이 부족한 이 집권당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원내 다수파와 그 대연정을 이제 꾸리겠다는 이제 구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 그 타협할 때가 아니라 확실하게 청산하고 그 공정국가의 그 첫 출발을 시작할 때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 정면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의 그 정치인 신념은 존중하겠지만 대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당히 좀 정면으로 좀 반박하고 나섰죠. 이게 이 대연정의 헌법적 가치라는 얘기,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자의 하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얘기를 한다면 대연정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연정 자꾸 얘기할 바에는 아예 권력 구조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이 정당 정치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예, 복잡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 설 민심에 대한 각당 그리고 유력 대권 후보로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얘기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자, 오늘은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셔야 될 것만 같아요. 그죠? 네, 복 많이 필요하시죠?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 물론 당연하죠. 근데 우리 남 지사님도 또 이게 많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경기도는 조류독감 거의 그렇죠. 이제 안정 단계인데 네. 설 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니까
그때 조리독감 또 옮기는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방역 활동 또 설날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일로 시간 보냈습니다. 예, 중요하죠.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대선이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야권에서는 설민심의 가장 큰 요구가 정권 교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야권 쪽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예. 꼭 그렇게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워낙 이제 촛불 민심 때 보였듯이 분노,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강했는데 늘 대통령 선거는 이 정권 교체와 함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라는 이런 그 프레임이 같이 작동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저는 될 때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좀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이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멘텀이 언제라고 보세요? 탄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탄핵은 또 다른 약간 제가 걱정하는 것은 탄핵의 인용을 계기로 해서 자칫 또 극심한 이념 대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또 진영 논리를 부추기는 정치인들 대선 후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때야말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서로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고 또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싸우지 않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각오 그리고 선언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선언이 가능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저는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하는 후보와 당장의 눈앞에 둔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또 그런 그 논리, 시도 이런 것들을 하는 후보가 이제 가려질 겁니다. 그런 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셔야죠. 그게 가려진다면 어쨌든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건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예. 뭐 빨라도 3월 이렇게 내려지겠죠. 아무래도. 예. 그 전에 지금 2월 이런 시점에서는 과연 옛날 정치 그대로 답습할 거냐. 이 옛날 정치라는 건 뭐 말씀만 드려도 박근혜 대통령 이 최순실과 함께 보여줬던 게 옛날 정치잖아요. 뭐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예. 패권 정치하고 그리고 권력을 혼자 독점하고 이런 게 다 옛날 정치인데 예. 이런 걸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서 과거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일 거냐.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좀 젊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그런 쪽으로 또 흐름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요, 지금 옛날 정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그만두면서 불출마 선언하면서 바로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반기문 전 총장께서 느끼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이 예. 이제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한 지적이 옳습니다. 정치인들이 국익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이해만 생각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예. 그렇지만 정치의 본질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제한돼 있는 파일을 어떻게 합의를 통해서 나누느냐, 거기서 갈등을 최소화하느냐 이런 건데 그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론
이런 것에서 평가를 했고 그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정치 지도자 이거는 아마추어의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1만 시간 이상 고민하고 1만 시간 이상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본 진짜 프로페셔널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어차피 불출마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제일 유리해진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문재인 전 대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저기죠. 뭐요? 그 언론에서 이제 기사를 위한 기사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이 이 사람께 이 표로 훅 몰려가고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보수표가요. 이 갈 곳을 잃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요 지금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잘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데 언론도 그렇고 우리 이 정치 평론하신 분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자꾸만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 그 표는 어디를 지지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공감하지 않아요. 저는 국민들이 그런 거 별로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뭐 동의는 해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게 반 전 총장이 또 안 할 수 없는데 보세요. 그 반 전 총장이 진영을 뛰어넘겠다 그랬는데 진영을 뛰어넘겠다 그러니까 당신 정체가 뭐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지사님 얘기에 저도 100%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체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셔서 그래요. 그 반 총장이. 네, 정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거냐에 대한 자기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얘기하면 그게 자기의 정체죠. 그냥 내가 말로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규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통해서 이 당대당 통합이 어려우면 연립정부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 남 지사님 또 연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잘 아직 그 뜻을 모르겠고요. 그 연립정부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연립정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야당끼리 뭉쳐서 뭐 해보자. 이게 연립정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나 또 같이 해야 될 이유들을 국민들께 설명하면서 가야지 그냥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연립정부하자. 이거는 국민들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가 빠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야권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만 교체하자. 아니 정권 교체해서 그동안 좋았어요. 대통령들이 늘 지금 실패해오고 있고요. 그 특히 대통령이 말기에 가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지지율 하락, 국민적 분열, 그리고 늘 그 여야의 정권 교체도 그렇지만 여당에서 다시 여당이 집권할 때도 그 안에 있는 이 도전 세력이 늘 집권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현재 대통령들이 실패해 왔다는 거예요. 그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 카드,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대연정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럼 이거는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치를 이제 서로 토론해 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할 거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예요. 그 새로운 정치는 그 뭐 야당의 이렇게 일부 세력들이 모여서 진보 진영이 통합을 하자. 또
옛날 보수 옛날에 어떻게 보면 여권 진영인 이 사람들 보수 진영만 통합을 하자. 그걸 위해서 연정을 하자. 이거는 저는 국가를 또다시 두동강 내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안지사 얘기는 괜찮은 거네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예.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늘 주장해왔던 일입니다. 예. 지금 0798님이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뛸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 1대1로 붙어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0798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나왔죠. 아하. 그러나 그 판단은 국민들 하실 몫이라 예.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 자신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될 확률과 남경필 지사님 본인이 바른정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될 확률, 두 확률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높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예. 이번 대선에서 예. 마지막 이 본선 무대가 예. 50대에 역동적이고 서로 연합하고 연정할 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여야를 떠나서 예. 사람들의 경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안희정 지사, 예. 국민의당의 안철수 예. 후보,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예. 정의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나서는 보니까 당신은 이거자 하고 당신은 이거자 하는데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아서 함께 합시다라고 서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대한민국이 바로 새로운 정치 아니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또 가능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아니, 예.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적 상상력이고요. 예. 그 상상력을 예. 이뤄내는 게 정치적 리더십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자꾸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론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것도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스스로 결정할 문제고요. 이 반기문 총장께서 예. 이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결단력의 부족이 컸어요. 황교안 총리가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빨리 결단하고 예. 빨리 심판받는 게 좋다. 예. 시간이 끌면 저 정치인들은 결단을 해야 하는데 예. 행정가들, 외교관들은 결단을 잘 못해요. 황교안 대행도 관료 출신이죠, 그죠? 예. 결단을 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연휴 끝나서 일주일이 이번 주는 좀 빨리 간 것 같죠? 7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전 교통 상황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강남에서는 영동대교 남단 나와서 도산대로 쪽으로 가는 길 아직은 신호대기에서만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영동대교에서 도산공원 신사역 쪽으로 쭉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는 어려운데 청담역에서 학동역 쪽으로 학동로 상황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서남 지역에서는 국회대로 서강대교 쪽 여의도로 진입하는 구간에서만 좀 막힙니다. 신월 라덴목에서 목동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 인천 방향으로는 쭉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강일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도권 일부 구간에서만 막힙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당을 향해서 통합을 제안을 했고 통합이 어렵다면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소식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자, 직접 입장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올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복이 엄청 필요한 해잖아요. 예? 아유, 그 대선 후보들만 복이 필요하죠, 뭐. 아유, 왜 우 대표님도 복 많이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아유, 우 대표님 매력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 아니 근데요. 지금 연립정부 협상 시작하자 국민의당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 지금 저 1위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모르죠. 또 안희정 후보가 또 엎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 때문은 아니고요. 예.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해보니까 예. 이 사당 체제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당 체제로 가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또 불행해질 것 같아요. 어차피 개헌이 좀 안 되니까. 예. 그러면 누가 해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이 돼서 누구든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도 바꾸고 국회가 협조해줘야 되는데. 예. 누가 해도 여소야대인 이런 시스템이 누가 함부로 자지우지 못하는 통쾌한 맛은 있지만 국정 운영은 아주 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야당, 특히 야당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당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을 해야 그러면 정권 교체가 확실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대통령이 좀 힘있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의석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DJP 연대 예전에 있을 때 보면 네네. 왜 특정 장관은 예를 들면 자민련 몫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땐 절반 나눴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 식의 구상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 대표님. 저는 사실은 이제 원래 국민의당은 저희 당 안에서 분화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당 안에 이제 소위 말하면 친노나 친문 이제 소위 주도권 때문에 실망에 나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과 이념은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패권주의라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계파가 자주유지하는 것을 해결할 테니까 같이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서로 감정상에도 과거를 좀 서로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국민의당 만들 때 민주당 탈당했다가 국민의당 들어가셨던 분들 다시 이제 복당 신청하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당원 당규 그런 거 1년 미만이면 안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사면 복당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연정 제안까지 나오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우리를 완전히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네, 말려 죽이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그 국민의당 형님들 그 탈당할 때도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그 이 당에 친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가지 말아달라고 제가 진짜 호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정략적인 목표보다는 두 가지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거 하나고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면 그만큼의 예를 들면 그 정권에 기한 만큼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동의 그런 노력 공동의 말하자면 역할을 같이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그때도 당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있는 형님들도 제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사실 근데 국민의당은 빅텐트 만들려고 열심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박림원 씨가 불출마하면서 이제 그 텐트들은 이제 다 그 캠핑촌이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저기 안희정 지사가 아니라 손학규 전 대표하고 정운찬 총리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이분들은 그래도 아직 캠핑장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제 뭐 그래봐야 텐트가 큰 텐트는 아니잖아요. 원래 같은 편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빅텐트는 아니죠. 왜냐면 빅텐트라는 거는 여야를 넘나드는 큰 틀에 정기 개편이 있을 때 그런 거 우리가 빅텐트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국민의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뭉치는 거 그건 이제 군소 후보들이 뭉치는 거는 빅텐트라고 하지 않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이번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무슨 영향을 주는 그런 연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반기문 후보가 접으면서 빅텐트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독주 체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말하자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솔직히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게 저는 당 구조상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 온라인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죠 온라인 당원들. 그분들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저는 꼭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렇게 안 보세요? 그 온라인 당원들이 물론 이제 아주 근데 그분들이 원래 선천적 친문은 아니었거든요. 네, 왜냐면 2004년, 2002년 친노 시절부터 보면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일부 그런 분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안희정 후보를 특별히 비토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당의 결정을 일부 그런 네티즌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게임이 재밌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문재인 전 대표가 두 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영남과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영남과 호남에서 지지받은 최초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닌가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80-90% 지지하시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도 30% 이상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는 사실 40%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도 높다. 2012년도에도 영남과 호남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으셨는데 저는 그때 우리가 그 대선에 진 게 충청 강원에서 졌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영호남 얘기보다는 오히려 제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러세요? 충청 강원도에서도 지지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실 텐데 여전히 그 영호남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반 전 총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반 전 총장이 이게 그만두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성 정치인들 각성해야 되고 국민만 고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반기문 총장을 돕기로 약속했던 정치인들이 이제 그 결단을 못해서 서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서로 힘을 줘야 이게 서로 이제 말하자면 고민이 되는 건데 반기문 후보께서 들어오셔서 사실은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분은 이게 정치냐 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기문 후보를 도우려고 했던 정치인들은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문제보다는 반기문 총장님을 주시했던 국민들의 이탈이 결국 다른 정치인들을 합류가 하는데 이제 장애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은 정치를 너무 쉽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남경필 씨한테도 한번 여쭤본 건데, 이게 탄핵 있잖아요. 그게 인용이 되던 각하가 되던 탄핵 결정이 이번 대선 판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제 경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각이든 인용이든 좀 조속히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원내대표면서 느끼는 건데요. 탄핵이 되니까 사실 나라가 좀 스톱돼 있습니다. 그 부처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1년 계획을 막 발표하는데 지금 어느 부처도 1년 계획을 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면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탄핵 결정을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탄핵 결정 내려지는 것이 정파별로 무슨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순항을 위해서는 정치 일정이 예정돼야 거기에 따라서 경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빨리 결정해서 빨리 좀 그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들의 이 지금 샤이 보수, 조용한 보수, 숨어 있는 보수들이 다 이거 막 그냥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인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불만이 있으셔도 바로 대통령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민주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말하자면 거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지하는 보수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민주 절차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일시적인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다음 대통령 후보의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는 자유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과도기적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의 입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하는 칭찬은 즐기면서, 나라를 좀 이렇게 지탱하는 관리자 역할은 하시는 게, 한교안 총리한테 어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정진석 의원도 말씀했지만, 본인이 대행인데 대행을 때려치워서 또 다른 대행을 임명하고 나온다는 게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어색한 정도 아니라 4개의 타이틀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그 보수에서 저 사람도 괜찮다 이렇게 번원되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하시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까지는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였고요. 신윤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